안녕하세요. 메카닉 코인 투자 더펄슨 후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이 가면 간다. 비트코인 캐시 투자 가치 분석했을 때 우리 비트코인 캐시는 순환매 많이 하죠. 비트코인 SV도 그렇고 비트코인 형제들 이렇게 해서 뒤에서 따라서 사서 그 다음 상승을 먹는 식으로 많이 하는데 이게 과연 투자 가치가 있는 코인인지 없는 코인인지 제가 여러 가지 지표 통해서 한번 비교 분석해 보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캐시 분석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코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스마트 컨트랙트 가능. 두 번째는 스마트 컨트랙트 불가능. 이렇게 했을 때 스마트 컨트랙트 가능은 이더리움, BNB, 트론, 솔라나 이런 애들이 있겠죠. 여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체인상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체인 위에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그런 구조죠. 스마트 컨트랙트 불가능은 비트코인, 리플,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 이런 애들이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기능이 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가치 저장 수단이다.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지불 결제용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할 때는 그냥 금과 같이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내러티브 있잖아요. 이 비트코인이 뭐 개수가 정해져 있고 반감기가 있어서 마구마구 찍어내는 달러보다 뭐 가치를 저장할 수 있다 이런 거고, 주로 비트코인 형제들이다 보니까 이런 수단 가치 저장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지불 결제용으로는 뭐냐면은 두 가지로 또 쓰이는데요. 현실 세계에서 지불 결제 가능. 두 번째로는 웹 3.0에서 전송 가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지불 결제 가능하다고 했을 때 비트코인으로 피자를 사 먹었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캐시나 이런 것들 비트코인 또는 그 리플이나 라이트코인도 있죠. 라이트코인 같은 것들로 현실 세계에서 결제가 가능하고, 웹 3.0에서 전송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업비트에서 뭐 바이낸스로 업비트에서 OKX 이런 거래소로 보낼 때 다른 리플 이런 거를 사가지고 보내잖아요. 왜? 리플이 제일 싸고 빠르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갑끼리 전송할 때 쓰인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할 건데,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가지 지표입니다. 계속 두 가지네요 오늘. 첫 번째는 트랜잭션이고요. 두 번째는 UAW인데, 트랜잭션은 보내고 받고 이게 다 트랜잭션이거든요. 주고 받고. UAW는 특별한 활동을 한 지갑의 수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활동이라고 하면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지갑 말고 뭔가 보내거나 받거나 하는 그런 것들 있죠. 그래서 그거를 총 더한 값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 돈을 몇 명이 쓰고 있느냐, 이 달러를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쓰고 있느냐. 많은 사람이 쓰니까 달러가 가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불 결제용 코인은 많은 사람이 쓰고 많이 쓰여야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표가 어떻게 나올까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트랜잭션 했을 때 28만입니다. 10월 22일 2023년 기준 28만이고, 리플은 85만입니다. 리플 엄청나죠? 킹갓 리플. 라이트코인 트랜잭션은 10만입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3만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의 3만은 조금 너무 적죠. 비트코인 대비 10분의 1 수준이고 라이트코인보다 3분의 1 수준입니다. 많이 안 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UAW, 특별한 활동을 한 지갑수 보겠습니다. 액티브 어드레스죠. 비트코인은 79만이거든요. 엄청나죠. 라이트코인은 19만 3천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캐시는 4만 5천밖에 안 됩니다. 4만 5천이고, 이 4만 5천이면은 비트코인 대비 거의 20분의 1, 15분의 1쯤 될까요? 그 정도고, 라이트코인에 비해서도 5, 4, 20이니까 한 4분의 1 수준이죠.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를 많이 쓰는 사람 수도 적고 많이 쓰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이까지 딱 들었으면은 비트코인 캐시 조금 꺼려지죠. 이게 장기적으로 투자할 코인이 아니구나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한 가지 최근에 일어난 일도 있고, 일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불 결제 섹터 코인들 모두 위험합니다. 왜 이러냐? 제가 이더리움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인데요.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문제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왜 문제냐? 페이팔 이런 데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허용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비자 카드 아시죠? 비자 카드도 2021년에 USDC 결제가 가능해졌고, 페이팔이 자기들이 직접 PY 그 페이팔 USD라고 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또 출시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실 세계에 있던 그런 거대 회사에서 이미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게 되면은 얘네는 인프라 자체가 짱짱하죠. 그래서 얘네 인프라를 그대로 등에 업고 우리가 실제로 결제를 할 때도 이런 가치가 딱 고정되어 있는 코인으로 피자 사 먹고 아이스크림 사 먹지 막 변동하는 비트코인 캐시로 그걸 사 먹진 않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능이라고 했을 때 일단 지불 결제용에서 현실 세계에서 지불 결제한다는 이것 자체가 사실은 나중에는 별로 안 쓰이게 될 겁니다. 지금도 별로 안 쓰이죠, 사실. 그래서 현실 세계 지불 결제 가능 이것조차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에 밀려버린다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페이팔에서 이거를 발표를 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 일어난 일이 뭐냐? 최근에 일어난 일. 자산 토큰화죠. 자산 토큰화 핵심 이거죠. 체인링크 POR이고요. POR이 뭐냐? 현실 자산을 체인링크 POR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추적을 해서 실시간 추적을 해서 스테이블 코인 웹 3.0에 블록체인에 발행 가능. 그래가지고 여기 사이에 뭐가 있다? 체인링크 POR이란 놈이 이 현실 자산과 스테이블 코인 사이에 연결고리를 하고 이 현실 자산으로 굳이 뭐 BK를 사서 뭘 하고 이런 게 아니죠. 그냥 바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해서 이걸로 블록체인상에서 뭐 디파이 투자를 한다든지 뭐 뭘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불 결제 섹터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이 클수록 얘네들이 할 일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남은 게 뭡니까? 웹 3.0에서 전송 가는 기능이 있죠. 자, 근데 웹 3.0에서 전송한다고 했을 때 코인 조금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사실 우리가 바이낸스 보내고 뭐 OKX 보내고 내 메타마스크로 보낼 때 뭘로 보냅니까? 리플 뭐 이런 걸로 보내죠. 이더리움으로 보낸다던가 비트코인 캐시로 여기 보낼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웹 3.0에서 전송하는 걸로도 안 쓰인다. 자, 한 가지 더 그러면 첫 번째 가치 저장 수단으로는 어떨까 했을 때 가치 저장 수단은 결국은 이 탈중앙화가 잘 될수록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가치가 높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비트코인이라는 넘사벽 탈중앙화 자산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가 이거를 넘어서긴 쉽지 않겠죠. 우리가 마치 금과 같이 이제 뭐 이런 국제정사가 막 어려울 때 내 돈을 뭐 안전하게 보관한다고 했을 때, 물론 비트코인은 아직도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큰 자산이죠. 근데 나중에 얘가 많이 커졌을 때, 금처럼 우리가 정말로 된다고 했을 때, 그때 비트코인 캐시를 살 사람이 있겠어요? 비트코인을 살까요? 당연히 비트코인을 사죠. BK에다가 내 가치를 저장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 저장 수단에서도 BK는 조금 밀린다. 삑 하면서. 이게 다 이제 밀려버린 겁니다. BK의 미래. 자, 그러면은 이거 정말 그러면은 지금 다 던질까요?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 발행한 거 PYUSD 이거고, 이 점에서는 조금 괜찮습니다. 이게 마이닝 프로피터빌리티라고 해가지고 채산성 이런 거죠. 그래서 채굴자들이 얼마나 이제 이득을 가질 수 있느냐 이런 건데, 라이트코인이 꽤 높죠. 0.3이고 비트코인 캐시가 0.059, 비트코인이 0.06이고요. 여기서 그래도 조금 희망이 있다. 왜냐? 이 두 개가 비슷합니다. 생각보다 비트코인과 이 마이닝 프로피터빌리티에서 차이가 안 나요. 이전으로 봐도 이 노란색 비트코인 캐시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은 반대로 얘가 올라가는 기간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채굴자들이 취향으로 이거를 또 채굴을 하기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가 한 번씩 이렇게 막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게 쉽게 말해서 이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가 이렇게 매집을 통해서 좀 시장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고, 이 채산성이 막 여기서 5분의 1 토막이 나고 10분의 1 토막이 난다? 그러면은 진짜로 비트코인 캐시는 끝입니다.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비트코인과 유사한 그거를 가지고 있고, 유사하면서도 비트코인보다 채산성이 높은 순간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얘가 아직은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고, 근데 이 코인이란 게 여러 가지 기능을 가져서 여러 가지 기능으로 존재할 수 있다면은 안정적인데, 얘가 이 순전히 채산성에 버티면서 존재하고 있는 코인이라면은 위험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 지난 시즌 불장 최저점 대비 최고점 퍼센트 계산했을 때 1000% 올랐거든요. 1000%면은 많이 오른 것 같지만은 이게
상위 200개, 시가총액 상위 200개 코인을 총 다 따져봤을 때 이 중에서 뒤에서 한 5번째? 거의 하위 5% 수준입니다. 하위 2에서 5% 수준이고 이 상승률의 중간값이 한 3,000-4,000%거든요. 꽤 높죠. 그러니까 한 4,000, 5,000% 그 정도인데 이게 1,000% 올랐다는 말은 얘는 거의 안 오른 거다. 진짜로 안 오른 거고 아마 이번에도 이때처럼 많이 안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이유가 이제 새로운 시즌이 됐잖아요. 새로운 시즌이 됐으면은 얘네들이 이 시즌과 이 시즌 사이에 뭔가 이 하락장 속에서 이 회사에서 뭔가 기능을 추가한다던가 새로운 제품을 뭐 출시한다던가 아니면 경쟁자를 제거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하지만 비트코인 캐시는 경쟁자가 오히려 늘었죠. 스테이블 코인이 너무 강력해졌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트랜잭션 수나 UAW에서도 꾸준히 밀리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전 고점 탈환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코인이 가면 간다 이런 뭐 순환매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 가치로서는 조금 떨어진다고 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이게 스캠이라서 내일 당장 상폐할 코인이다. 그거는 또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어떻게든 유지는 될 것 같은데 채산성 채굴자에 기대서 존재하는 그런 코인은 우리가 채굴자들이 어떻게 또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장기 투자해서 무조건 전 고점을 넘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는 조금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가면 간다. 비트코인 캐시 투자 가치는 높지 않다고 하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